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6,760달러, 이더리움 1,186달러, 물가와 FOMC 대비 상승했던 것들이 다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바이낸스에 대한 각종 퍼드들이 난무한 상태이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공포에 물들어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를 담당하는 감사회계 법인이 작업을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바이낸스 이외의 거래소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바이낸스만 그만둔 것은 아니죠. 아직 그만둔 이유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바이낸스 측의 공식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네요. 루나와 FTX 그리고 이제 남은 바이낸스마저 붕괴된다면 새로운 저점을 생성하고 더 좋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시장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19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들이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FOMC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 시장은 다시 한번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순간이 되었네요. 세계 경제 매크로도 좋아지며 비트코인 역시 강력한 빛을 보여주는 날,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올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FOMC와 파월의 발언 이후 과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21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그 말을 거둬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럼 왜 이런 생각이 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 연준과 싸우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었지만 글쎄요, 최근 연준의 발언과 행동을 저는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 어느 정도 의아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9월과 12월의 FOMC 그리고 점도표, 물가의 상황,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12월의 연준의 입장은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급망의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했던 부동산, 렌트비에 관련된 집중적인 지표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2월 현 상황은 9월의 상황보다 물가도 더욱 안정적이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택 관련 부분의 물가도 확실히 급격한 꺾임대를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황을 바꾸죠. 주택 관련 부분도 잡혔으니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지켜보겠다고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서 점도표에 대한 보기 힘든 움직임을 보입니다. 점도표는 1년에 4번 체크합니다.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9월과 12월이 어떻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누구나 알듯 7.1%라는 CPI 수치와 함께 시장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매파적인 발언과 점도표를 보고 하락을 보여주었죠. 12월의 점도표는 이상하리만큼 특정 영역에 투표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물가가 더욱 심각했던 9월의 상황만 보더라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은 어색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9월보다 물가의 상황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의 금리를 더욱더 높이 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연준의 발언, 움직임과 시장이 반응하는 기대감의 급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채권왕 건들락도 내년 금리 동결 혹은 인하를 예상하는 듯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뒷받침되듯이 미국채 수익률은 짧지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말대로 금리를 더욱 올릴 것이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강력하게 온다면 미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다만 연준의 의도와 시장의 행동은 조금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동일한 맥락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곧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으면 25bp 한 번의 추가 인상 혹은 여기서 멈추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꽤나 빠른 시간 내에 올렸기에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실물 경제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단기간 급격한 금리 인상만으로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내년 2분기쯤부터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도 조금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죠. 한 가지 더 보자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을 본다면 점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높아지며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노동자 부족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이 탄탄하다는 느낌보다는 정확히 기형적이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실업률의 증가, 애초에 노동자 부족인 상태에서 실업률은 올라가기 힘들겠죠. 저는 실업률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앞서 이야기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나 일본과의 금리 차가 더욱더 벌어지며 일본의 미국채 매도 압박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의 경기는 다시 한번 큰 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금리 인상은 거의 끝을 보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월과 미 연준은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12월 FOMC에서 조금은 의아한 불확실성을 키운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한마디, 파월의 한마디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지표들에 조금은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 지표들은 분명 23년 1분기 혹은 2분기 내에 더욱더 강력하게 꺾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이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위험 자산들의 반등 역시도 동반하리라 생각하고요. 늘 이야기 드리듯 긴 싸움입니다. 하락장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버티면 서로 다시 웃으며 좋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각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지난번 지지를 받고 뚫어주었던 6월부터의 저항선 부근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박스권 횡보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며 지난 저점인 15,476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15,888달러까지의 트리플 바텀을 만들고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23일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발표가 있기에 단기적으로 예측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8년 하락장 이후 18년 12월에서 19년 4월 2일까지 이어졌던 횡보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박스권 횡보와 함께 아주 천천히 저점을 올려가며 상승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상 3주 동안 지지를 보여준 지지선이 현재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일 뿐 해당 저항선은 한번 넘는다면 상승 동력을 되찾기 충분한 저항선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11월의 고점에서 형성된 저항선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기에 한 번의 상승 동력으로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어 보이며 생각보다 빠르고 큰 반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바로 올라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FOMC, CPI, PC의 긍정적인 수치 혹은 강력한 호재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미넌스가 주봉상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의 끝에서 반등 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대다수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비해 높았기에 이번에도 이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많은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고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